카라차이 호수. 러시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예요. 냉전과 핵무기 경쟁의 독성이 남긴 유산이죠. 20세기 동안 이 호수는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 처리 장소로 사용되었고 생명에 해로운 방사능의 용광로로 변했어요. 오늘날에도 카라차이 호수의 물은 체르노빌의 최악의 상황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호수 근처에 단 30분만 서 있어도 95% 확률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1. 핵무기 경쟁과 소련의 비밀. 1945년에 인류를 뒤흔든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순식간에 도시 약 5제곱마일을 파괴하고 최대 1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하지만 생존자들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적, 방사능이 조용히 퍼지며 병을 일으켰어요. 미국과의 무서운 신무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던 스탈린은 러시아 나무랄 산맥 깊은 곳에 비밀 핵시설 건설을 명령했어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마야크 핵단지가 비밀리에 세워졌어요. 이곳은 12개의 굴라그 수용소에서 온 7만 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건 평범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비밀 도시의 토대였죠. 첼야빈스크 포티, 또는 그냥 시티 포티라고 불린 이 마을은 약 1만 명의 소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모두가 비밀을 맹세하고 철조망과 감시탑, 엄격한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외부 세계의 시티 포티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암호 같은 우편번호로 표시되고 경비가 삼엄한 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소련 내부에서도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도시 안에서는 강력한 임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1949년까지 시티포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소련 최초의 플루토늄 폭탄, 퍼스트 라이트닝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공에 고무된 스탈린은 소련 전역의 44대 다른 비밀도시 건설을 승인했어요. 시티포티처럼 이 장소들은 비밀에 쌓여 있었고 떠날 수 없는 시민들을 수용하며 외부인을 철저히 차단했죠. 하지만 핵 강대국이 되기 위한 이 끊임없는 추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후, 이 비밀 도시들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키시팀 재앙. 1957년 9월 29일 소련의 비밀 도시 첼야민스크 포트에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핵사고 중 하나인 키시팀 재앙이 일어났어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보다 덜 알려졌지만 이 비극은 지금까지 세 번째로 심각한 핵사고로 꼽혀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의 규모와 영향을 철저히 숨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소련은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랄 산맥에서 핵 능력을 급히 확장했어요. 1957년 9월 말, 공장의 저장 탱크 온도가 화씨 662도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다 정확히 오후 4시 20분에 폭발이 일어나며 5피트 두께의 콘크리트 뚜껑이 80피트 이상 날아갔어요. 약 80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 지역으로 쏟아졌어요. 비교하자면 이 폭발은 나중에 체르노빌에서 측정된 방사능의 거의 절반을 방출했어요. 이 폐기물의 약 90%는 시설 근처에 머물렀지만 10%는 방사성 구름으로 반마일 높이까지 치솟아 북동쪽으로 흘러갔어요. 11시간 뒤, 이 구름은 200마일 떨어진 투민시에서 감지되었어요. 며칠 안에 2만 제곱마일에 걸친 200개 이상의 마을과 촌락, 20만 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어요. 방사능은 당시 라드 단위로 측정되었는데 단 5라드만 받아도 사람의 염색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 300라드를 흡수하며 심각한 방사능 질환에 걸렸어요. 열흘 뒤, 약 1,5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위험의 전모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집은 불태워졌고 마을 전체가 버려졌어요. 1년 안에 23개 마을에서 추가로 6,500명이 대피했어요. 그동안 주민들은 오염된 음식을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방사능이 높은 땅에서 살았어요. 이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 기록은 전혀 남지 않았고 장기적인 건강 상태도 추적되지 않았어요. 1년 안에 재앙 현장에서 반경 12.5마일 내의 모든 소나무가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숨겼어요. 완전한 진실은 3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변 땅과 물은 방사능의 시한폭탄이 되었고 카라차이 호수는 그중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죠.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짜리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채널을 정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해요. 3. 카라차이 호수의 치명적인 방사능 수준 여파는 폭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근처 카라차이 호수에 버려진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은 수년에 걸쳐 무려 1억 2천만 큐리의 방사능으로 쌓였어요. 비교하자면 체르노빌은 약 1억 8,500만 큐리를 방출했어요. 하지만 카라차이 호수는 세슘 137이라는 동위원소 농도가 체르노빌의 40배에 달했어요. 이 동위원소는 수백 년 동안 땅을 오염시키죠. 호수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지점에 서 있기만 해도 1시간도 안 돼요. 500라드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1960년대 초반, 세상에서 숨겨져 있던 카라차이 호수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방사성 유출 위험이 줄어들 거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1967년, 유난히 건조한 계절이 지난 후, 호수의 많은 부분이 증발하면서 방사성 침전물이 드러났어요. 이 먼지 같은 침전물은 바람에 쉽게 날려 호수 경계를 훨씬 넘어 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미풍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돌풍이었죠. 이 강한 바람은 방사성 입자를 마일에 걸쳐 퍼뜨리며 마을, 촌락, 집, 농지를 뒤덮었어요. 이 커져가는 위협에 직면해 소련 당국은 카라차이 호수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노력을 시작했어요. 1973년부터 호수 바닥에 수천 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깔아 방사성 확산을 줄이려 했죠. 하지만 수년간 호수의 극심한 오염은 비밀로 유지되었어요. 1989년 체르노빌 폭발 3년 후에야 정부는 카라차이 호수의 역사를 기밀 해제했어요. 근처 비밀 도시 시티포티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공식적으로 오제르스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원래 소련 노동자들의 후손들이 이 방사능으로 얼룩진 지역에 살고 있죠. 방금 들은 걸 알게 된 지금 카라차이 호수 근처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키시팀 재앙의 원인 카라차이 호수가 얼마나 위험해졌든 이 악몽의 기원은 비밀과 편법으로 구축된 비밀 시스템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비밀 도시라는 개념은 소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처음 실현되었죠. 리치랜드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햄포드 핵공장 주변에 세워졌어요. 소련 스파이들은 리치랜드의 세부 정보를 입수했고 스탈린은 곧 같은 비밀 전략을 실행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얻은 정보의 일부에 불과했죠.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잠입한 스파이들을 통해 세계 최초의 핵무기를 만든 방대한 핵연구 자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훔친 지식에도 불구하고 소련 과학자들은 핵물리학 이해에 중요한 공백을 겪었어요. 비용 절감을 압박받던 소련 공장 지도자들은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타협해야 했어요. 훈련은 최소한이었고
방사능 안전 프로토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은 산발적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종종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방사성 유출물을 처리했어요. 마야크 공장의 7개 주요 원자로는 치셀타시 호수와 태차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오는 개방형 물 냉각 시스템에 의존했어요. 물은 원자로 코어를 거친 후 아무런 여과나 처리 없이 같은 수온으로 다시 방출되었어요. 이로 인해 수백만 갤런의 물이 위험한 방사능 수준에 노출되었고 비밀 도시 시티-포티 주민들이 마시고 목욕하는 데 사용한 물이 오염되었어요. 더 심각한 건 태차강 하류의 마을들 28천 명 이상이 사는 곳도 이 물에 의존했는데 그들이 고도로 방사성인 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플루토늄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련 지도자들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아 극심한 오염을 초래했어요. 초기에는 폐기물 관리가 거의 무시되었어요. 환경 피해가 명백해진 후에야 당국은 처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야크 개장 5년 후인 1953년에야 고준위 폐기물을 5피트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 스테인리스강 탱크에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탱크는 총 20개로 160만 갤런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일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독성이 가득한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호수 주변 삶에 미친 영양 공기조차 숨을 멈춘 듯한 독성이 가득한 곳을 상상해 보세요.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이 호수 주변의 방사능 수준은 너무 심해서 모든 생명체를 몰아냈어요. 새들은 더 이상 호수 위를 날지 않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없으며 가장 강인한 잡초조차 호숫가에서 타버렸어요. 땅은 황량하고 생명 없는 나무들이 한때 번성했던 풍경의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어요. 수십 년 전, 이 지역은 숲과 야생동물이 풍부한 생기 넘치는 생태계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황량한 폐허예요. 이 모습은 방사능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주의가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렬한 경고예요. 이 조용한 풍경은 부주의의 진정한 대가를 크게 말해주죠.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의 이야기. 카라차이 호수 주변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인간에 대한 위험은 철저히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그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곳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달았을까요? 일하거나 지나가던 많은 이들은 근처에 도살인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 같았죠. 그게 아니게 될 때까지요. 그들의 삶은 침묵이 강요된 공동체 안에 구축되었어요. 정부는 그들이 직면한 건강 위험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숨겼죠. 많은 이들은 기본적인 옷 외에 최소한의 보호 장비만 받았고, 곧 그들을 약화시킨 병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했어요. 7. 소련의 실패한 억제 노력. 카라차이 호수의 독성 유산을 억제하려고 소련 엔지니어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두꺼운 콘크리트층 아래 봉인할 계획을 세웠어요. 1970년대부터 그들은 호수에 수천 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쏟아부으며 치명적인 오염물을 가둘 장벽을 만들었죠. 수년간 이 콘크리트 뚜껑은 해결책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급조된 해결책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방사능이 새어나와 보호층을 뚫고 다시 주변 환경으로 오염을 퍼뜨렸어요. 콘크리트 장벽은 아래에 묻힌 방사성 물질의 지속적인 압력과 부식성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영구적인 문제에 대한 임시 해결책이었죠. 카라차이 호수의 잔잔한 표면 아래 잠긴 엄청난 힘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추가적인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은 여전히 지역에 남아있고 근처에 다가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안겨요.
이 호수는 서두른 해결책과 자연이 인간이 묻으려 했던 것을 되찾는 과소평가된 힘의 결과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념비예요. 8. 현대의 감시 노력. 오늘날 카라차이 호수는 지속적인 방사성 위협을 감시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수십 년간의 비밀과 환경 파괴 후 러시아 정부는 방사능 수준을 추적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설치했어요. 추가 오염 확산을 막으려는 거죠. 센서와 경보기가 장착된 이 시스템은 감시탑처럼 서서 지역의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위험한 누출이나 증가가 감추되면 당국에 경고해요. 호수 주변에는 경고 표지판이 있어 표면 아래 여전히 도사리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죠. 하지만 이런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카라차이 호수는 억제하기 어려운 힘이에요. 방사능은 호수 깊은 곳에서 계속 새어나오고 광범위한 콘크리트 층도 그 독성의 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 호수는 핵폐기물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상기시키며 기술만으로는 완전히 중화할 수 없는 위험을 보여줘요. 러시아의 야생에 있는 이 괴물은 감시받고 있지만 그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관리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의 결과를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 이야기죠. 카라차이 호수를 통제하려는 이런 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위험한 수역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는 그 표면 아래 똑같이 무섭거나 어쩌면 더 다채로운 위험을 품은 곳들이 있죠.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채널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